견실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사업가 최 씨는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미뤄왔던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던 날 불의의 사고로 함께 차에 탔던 아내와 딸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가족들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독한 상태가 됐는데요. 그러자 최 씨의 동생은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닌 사위에게 형의 전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변호사와 함께 병상에 누워있는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최 씨에게 사위가 아닌 자신에게 회사를 물려달라고 했고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를 통해 이 내용의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했는데요. 6개월 후 최 씨가 숨지자 이 유언장을 놓고 최 씨의 사위와 최 씨의 동생은 분쟁을 벌입니다. 유언장이 무효라는 사위와 효력이 있다는 동생. 병상에서 고개만 끄덕인 최 씨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숨진 70대 사업가의 유언장을 놓고요, 이제 분쟁을 벌이는 사위와 이 70대 사업가의 동생과의 어떤 사연, 그러니까 재산 분쟁을 저희가 다뤄보겠는데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를 해보죠. 일단 사례자는요, 얼마 전에 숨진 70대 사업가의 사위입니다. 네. 이 70대 사업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해왔고요. 40대가 돼서 홀로 독립을 해서 지금의 사업차를 창업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이 회사를 키워나가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은 상황입니다. 이 70대 사업가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또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손자까지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7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이 70대 남성 정말 너무 바빠서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한번 간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본인의 아내 그리고 본인의 외동딸 그리고 남편 또 사위와 또 손주까지 네. 데리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좋아했는데 좀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뭐 사업하고서 앞만 보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이제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70대 사업가의 부부와 네. 이 70대 사업가의 딸의 온 가족, 딸과 사위가 있을 테고 또 그 같이 손녀, 손자. 손주가 있고요. 예,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하필 여행 떠나기 바로 직전 날 사위가 지방 출장에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당일날 사위가 함께 가지 못하고 사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 사위 입장에는 장인, 장모, 아내, 자신의 자녀 이렇게 한 차에 타고 먼저 출발을 하고 사위는 지방 출장 끝나고 다음 날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먼저 출발한 이 처가 쪽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는데 생존자는 70대 사업가 1명이고요. 70대 사업가의 아내도 숨졌고 딸도 숨졌고 손주도 숨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위에게는 장인어른 1명만 살아남은 상태인데 네. 물론 70대 사업가도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목숨은 건졌으나 또 온 가족이 사망했다. 여러 가지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고요. 사위 역시도 장인 장모도 장인 장모지만 자신의 아내와 자녀까지 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위 역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여행 가서 이제 교통사고, 이제 불의의 사고가 난 거죠. 근데 70대 사업가는 목숨은 유지를 했지만 쓰러진 상태에 있었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망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또 장모님도 숨지고 아내도 숨지고 자식의 자식들까지 다 숨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위 혼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됐어요. 좀 같이 사망한 것은 아니고요.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손주 그는 빨리 이제 사망을 했다면 이 이후에 장인어른이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 법적으로 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개시, 상속 개시는 사망이 상속 개시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원래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중에 누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그게 가름해서 받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제도를 민법한 제도인데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고 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딸의 상속을 사위가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뒤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도 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는데 그러니까 장인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처작은아버지가 되는데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예. 예, 무슨 일로 찾아온 겁니까? 아마 그 70대 사업가 그분한테는 유일하게 동생이 남동생이 예. 하나 있었나 봐요. 그분이 어느 날 사위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문서를 보여주는데 이거 형이 사망하기 직전에 써줬던 유언장이다. 네네. 그러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거기 내용은 뭐냐면 모든 재산은 내 동생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뇌출혈로 분명히 장인어른이 쓰러졌었는데 어떻게 그 유언장을 써서 자신의 동생한테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의문을 가졌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요. 이 장인의 동생, 그러니까 이번에 찾아온 그 남성 같은 경우는 형이 곧 조만간 사망할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 형이 사망하고 나면 온 재산이 전부 사위한테 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 씨인데 최 씨 집안의 어떤 재산이 우리 핏줄도 아닌 사위 집안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그 공증인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병실로 문병으로 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설득을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집안 재산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한테 저 재산 다 가면 안 되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형이 잠깐 정신이 들었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걸로 근거로 해서 공증 변호사가 위와 같은 그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사위 입장에서는 사실 장인어른의 사고의 충격으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운데 처작은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장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오면은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할 것 같아요. 뭐 날벼락이죠. 예.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사실 재산 욕심이 아니라 그 장인께서 지금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유언장을 어떻게 보면 쓰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도 그것에 믿을 수 없다. 결국은 무효.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을 데리고 고개만 까딱한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동생분은 이겁니다. 그게 아니다. 변호사 입회하에서 분명히 작성된 거기 때문에 처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예. 주장이 맞붙는 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사위 입장에서요. 지금 사연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제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쓴 그 장인의 유언장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만약에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이 사위 입장에서 받아야 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왔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처작은아버지가 받은 그 유언장, 공증 유언장이 유효한가를 짚어야 되겠죠. 일단은 형식은 유효하죠. 공증인이 있고 공정 변호사가 대동해서 예. 공증을 받았으니까 유효한데 그러면 유언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유언할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쓰기 힘드니까 듣고 이해하고 대답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거의 반혼 상태인데 거의 끄덕끄덕한 상태에 쓴 건지. 아까 김복주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죠. 들어가서 큰형님을 설득을 해서 좀 이해를 시켰다 잠깐 깼을 때 그거는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쪽 변호사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실제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법원에서도 사실상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을 대동하고 와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걸 받아서서 오케이해서 만든 유언은 무효라고 의사 능력이 없다 판단을 했고요. 대부분 이렇게 병실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짜 공증인을 데리고든 해서 받아낸 유언장은 효력이 네.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가운데 그 유언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건을 봤을 때 사위에게 재산이 다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직 무조건 보기는 어려워요. 정황상 봤을 때는 뇌출혈도 있었고 그 직후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명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한데요. 만약 입증을 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증에 의한 유언을 했을 때 공증인이 출장 가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가가지고 정말 공증인이 그 유언하는 사람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기재를 했다 그러면 유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혼수 상태라든지 네네. 죽음의 직전, 뭐 가사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냥 반사적으로 예,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사건도 아마 작은 아버지보다는 지금 사이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유언장의 어떤 효력 두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효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효력이 크다 작다 예. 효력이 있을지 있을지 없을지에 문제에서 없을지, 예.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긴 예.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사를 대동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 서서 정말 의사가 명령한 상태에서 쓰기는 힘드니까 불러주거나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병원 의사의 소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사위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또 사위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언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효력이 없다고 하면 사위의 어떤 재산이 되는 건데 효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 어느 정도 또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그럼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유료분이라는 게 있죠. 예. 이 유언장이 유효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한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걸 막기 위해서 예. 법정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의 절반을 유료분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법정 상속인은 이 사위 한 명입니다. 한 명이군요.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그럴 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유언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아버지는 이 사위에게 최소한 절반은 줘야 될 의무를 갖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 만약 효력이 있다고 있다면 없다면 뭐 아예 뭐 예. 10원도 안 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고 하면은 사위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되는 네. 그런 구조가 된 건데 뭐 저는 뭐 이런 가족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사위에게 재산의 어떤 권한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